자, 서울 송파구 방이동 212-8번지 코롱 아파트 33평형에서 10년 이상 거주를 하고 계신데요.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. 그리고 또 강서구 등촌동에 등촌 주공 1단지 아파트 7년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. 재건축으로 인해서 43평 입주권을 신청해 두신 상태고 거주한 적은 없으신데 아무래도 역시나 다주택자이시다 보니까 세금적인 부분이 고민이신 것 같아요. 종부세가 고민이다 하셨는데 코오롱 아파트를 매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증여하는 게 좋을지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계속해야 될지 일단 방이동 이 보유하고 계신 거주하고 계신 방이동 먼저 진단을 좀 도와주시고요. 코오롱 아파트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까지 해답을 좀 주시죠. 네. 자, 이쪽에 지금 방이동 같은 경우는요. 네.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 거의 이제 문턱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세대 수도 지금 500세대 조금 넘는 600세대가 안 되는 이런 세대 수는 한 700세대 정도 되니까 1000세대가 안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이 구조를 보시면 이 바로 아파트 앞편에 이렇게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학군을 꽉 끼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 주변을 쭉 둘러보시면 전부 다 아파트가 아니라 이렇게 빌라, 다세대 시장을 가지고 있죠. 그래서 이 일대가 재건축 혹은 재개발의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아파트가 굉장히 귀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꼭 갖고 계시는 걸로 좀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실제로 방역에서 굉장히 가깝고 그다음에 이 섹터, 이 블럭만 봤을 때는 아파트가 굉장히 귀한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. 이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 아파트가 되려 조금 있는데 반면에 이 아파트들이 지금 굉장히 오래됐어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아파트들도 재건축 재개발을 지금 놔두고 있고요.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전부 다 지금 연식들이 좀 노후화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 아파트를 지금 가지고 있다. 갖고 계시는 게 현명하다. 다만 이분이 지금 고민하시는 거는 다주택자 혹은 고가 아파트로 인해서 종합부동산세가 좀 부담이 가는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물으면서도 가져가도 좀 좋을 만한 이런 위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만약에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이 많이 가신다고 하면 자녀분한테 증여나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. 그런데 이제 자녀분의 이제 나이가 또 중요하고요. 자녀분의 소득이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증여할 시점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일반 증여하게 되면 자녀분이 가져가서 나중에 팔았을 때 차익이 너무 많이 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자녀분한테 증여할 때도 실거래가의 20~30% 정도 가격을 낮추는 건 상관없는데 그 이하 공시지가로 만약에 증여가 이루어지게 되면 시장가 거래 기준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증여에 의한 양도세를 나중에 많이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지금 이거를 증여하시는 분이 연령대가 또 중요합니다. 연령대가 굉장히 좀 고령인 연령대다. 그러면 앞날은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금 증여하고 나중에 상속세까지 또 낼 수 있는 구조가 있거든요. 그래서 10년 안에 나의 신분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이쪽에 등촌동 말씀하셨잖아요. 등촌동 같은 경우도 가양동 일대로 해서 재건축, 재개발 들어가야 되는 구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일대에 아파트를 갖고 계신다면 갖고 계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둔촌동 같은 경우는 실제로 목동에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둔촌동 일대에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실제로 건물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좀 잘 안 지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과거 형태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튼튼하게 잘 안 지어졌다. 그 얘기는 거꾸로 지금 현재 얘기하면 재건축 재개발에 빨리 들어갈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30년의 재건축 재개발 연한을 다 채워야만이 구조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이런 구조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. 이곳 같은 경우 가양동이나 염창동이나 둔촌동 일대의 아파트들은 과거에
목동과 함께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네. 건물들이 잘 좀 좋게 지어지지 않았다, 튼튼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그래서 이 지역은 재건축 재개발을 못 채워도 재개발이 막 들어가 버립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꼭 참고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우리 시청자분님께서 지금 둥통동 주공아파트면 지금 이미 재건축 재개발 연한을 다 못 채웠어도 지금 재건축에 들어가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넘어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급하게 종부세 대상자라고 해서 우리 자녀분한테 막 아니면 매각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네. 지금 현재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그래서 다주택자 배제를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네. 일부 종부세를 좀 내더라도 둘 다 보유하고 확보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는 노후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. 네. 그죠? 살기는 좀 불편해도. 그쵸. 그런데 개발을 사람이 보고. 노후되면 잘 안 찾죠. 그죠? 그쵸. 그래서 이 사회가 네. 건물이 노후되면 사람이 많이 찾는 것처럼 네. 사람이 노후돼도 많이 찾을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. 네. 제 자그마한 열망이지만 사람이 노후되더라도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뭘까요? 네. 근간이요. 예. 노후됐지만 사람도 네. 노후됐지만 그 사람을 자주 찾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게 뭔가요? 노후되신 분이 경제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굉장히 그렇다고 현실적인 것 하더라고요. 같습니다. 네. 네네네. 그래서 네. 노후가 혹은 사람 자체가 노후됐을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.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안정적인 자산이었으면 좋겠다. 60, 70 드신 분들이 투기적인 뭐 예를 들자면 비트코인이나 좀 불안정 자산을 네. 많이 갖고 있으면 우선 그냥 저기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지 불안하죠. 않습니까? 네네. 그죠? 그래서 안정적인 자산, 부동산을 좀 지키고 가지고 있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